안녕하세요. YBM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8월 HSK 시험을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시험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실질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듣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7월에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듣기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출제 의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뭘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만은 기억하자라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듣기 가면 시험 현장에서 딱 시험지에 보기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보기만 가지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보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엄청난 힌트를 주고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를 얼마만큼 듣느냐 못 듣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전제를 해두는 것은 어차피 잘 듣는 사람은 제가 아니어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잘 못 듣고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항상 그 강사 입장에서 그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텍스트가 나올 때 50% 이상 못 듣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왜냐면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도 워낙 전문적인 텍스트가 나오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고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한다고 해서 경복궁의 건축 양식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막 얘기해요.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많이 들을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사실 보기라는 거. 근데 보기를 그냥 먼저 보세요. 보기 먼저 보시고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기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그냥 보기를 해석하고 보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를 파악하는 거라기보다는 보기가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 보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듣기 1부분, 2부분, 3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보기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 분석법을 보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글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보기만 봐도 얘가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아니면 이야기 형식인지 보기만 봐도 그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설명문이 접근하는 그 문제풀이 방식과 논설문과 그리고 에피소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글의 종류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기 구조를 파악하면 또 묻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게 어떤 식의 구조인지 또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 보기 분석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글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명문이 있고 논설문이 있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듣기 2부분의 인터뷰 듣기를 제외하고 듣기 1부분과 3부분의 경우에는요. 나오는 텍스트들의 유형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문이 나오고 논설문이 나오고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설명문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주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펭귄이 쭉 있어요. 그럼 이거는 펭귄에 대한 설명이구나. 특정 동물에 대한 설명이구나. 주어가 공통되는 게 보기에 있다면 이건 설명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논설문의 경우에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야오라던가 인가이라던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로 보기가 다 채워져 있으면 얘는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알 수 있는 논설문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야기 형식이에요. 특히나 듣기 일부분의 경우에는요, 유머 코드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재미난 이야기들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기가 보면 보통 주어랑 수어로 돼 있어요. 난더, 남자가 뭘 했다. 누이더, 여자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보기만 딱 봐도 이게 설명문인가? 논설문인가? 에피소드인가가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봅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좀 본격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딱 봤을 때, 이 얘기였구나. 지금 A, B, C, D의 슬러시 앞에 있는 게 공통적인 주어인데, 마양수, 포플러 나무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나무건 여러분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슈를 통해서 나무인 건 알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공통적으로 주어이고 그거에 대한 뒤에 설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설명문이겠구나. 설명문의 경우에는요.
보시면요. 아주 열심히 세부사항을 다 들으셔야 돼요. 정보가 많이 나와요. 논설문의 경우에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뭐 정직하게 살아라. 아니면 남을 도와라. 그거는 계속 듣다가 맥락 가시면 풀 수 있는데 설명문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량의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보면서 비교하면서 들으셔야죠. 사계절 항상 푸르른지, 동북지방에서 자주 보는지, 생명력이 완성한지, 자기를 보호하는지 미리 다 읽어두시고 이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세부사항을 비교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 설명문은 그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거 알고서 얘가 지금 텍스트가 나오기 전부터, 녹음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알고 가는 거죠. 설명문이고 나무고 이 나무에 대한 생태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겠구나라는 걸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문제를 좀 보시면 한번 파악을 해보시겠어요? 야오 뭐뭐 해야 한다 나오죠?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논설문인 겁니다. 논설문의 경우에는요, 디테일한 세부사항들 다 비교해서 할 필요 없이 정말 주제가 뭔지, 이 짧은 두세 줄밖에 안 되는 글이긴 하지만 아니면 뭐 특히 3부분은 좀 비교적 더 길죠. 아, 이 결정적으로 주제를 이게 지금 1부분도 1부분이지만 3부분, 2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기가 다 야오로 돼 있으면 뭔가 당위성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소스가 좀 되죠. 그래서 뭐 만족을 하면 항상 즐겁고 어려움을 알면 퇴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 다 읽어놓고서 쭉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 한 주제만 얘기하는 거라서 다 일일이 비교할 필요 없이 주제 핵심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논설문을 유추할 수 있고 논설문의 경우에는 디테일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전달해주는 이야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글의 종류를 좀 파악을 해볼까요? 말씀을 드렸죠? 女的, 男的, 女的, 男的 하고 남자, 여자, 남자죠?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어요. 그럼 갑자기 6급에서 남자, 여자가 나올 일이 에피소드밖에 없어요. 둘 간에 일어나는 이야기. 왜냐하면 전문적인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女的나 난더처럼 단순한 주어가 나올 경우에는 사람 주어죠? 그럼 에피소드인 거야. 여자가 비서인지 남자가 회사 대표나 사장인지 아니면 여자가 이직을 하고 싶은지 남자가 퇴직을 회사를 그만둘 계획인지. 그래서 에피소드는 주어랑 수어를 호응을 중요시해야 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비서일 수가 있어요. 여자가 사장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랑 수어를 나눠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어랑 수어가 호응을 이루는지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쉽고 텍스트가 쉽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어가 있는 문장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주어랑 수어가 맞아 떨어지는지 다 나온다고 성급히 고르지 마시고 남자 얘기인 거야? 이게 여자 얘기인 거야? 아니면 사람 이름이 나오면 뭐 샤올리에 대한 얘기인 거야? 아니면 샤오장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글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으면 두 번째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기 구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기 구성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거든요. 보시면 명사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보기가 있고 수어만으로 이루어진 보기가 있고 앞서 지금 난더나 뉘더처럼 문장형으로 주어랑 수어가 갖춰져 있는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게 섞여져 있는 경우는 적어요. 한 문제당 A는 명사형, B는 수어형, C는 문장형이 아니라 그냥 이 1번 문제는 모조리 다 명사야. 보기가 2번 문제는 모조리 다 수어야. 이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특징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명사형의 경우에는 특정 키워드를 중시하셔야 되고요. 수어형의 경우에는 수어가 얘기해 주는 게 행동이나 상태예요. 내가 도서관에 갔어. 그녀는 예뻐. 이런 식으로 행동이나 상태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문장형의 경우에는 앞서 남자, 여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그냥 빠르게 보면 다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게 다 명사예요. 회화, 시, 조각, 촬영. 그러면 이거는 말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들리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라는 보기가 있어요. 근데 지문을 들을 땐 외모가 출중하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데 명사형의 경우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회화
이런 건 말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의어 표현되기가 어려운 게 바로 명사형이라서 의외로拼音만 기억하시고 발음만 기억하시면 명사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 푸는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지금 술어죠. 뭐 땅고 해가지고 배우를 한 적이 있어. 아니면 음악 창작을 잘해, 擅장 잘하죠. 热爱 매우 좋아해 등산 운동을. 很在意 신경 써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수어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주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수어 위주로 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신경 쓰면서 들어야 돼요. 어차피 다 못 들으니까. 근데 지금 보기가 다 수어니까 난 수어만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전략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快乐하고 주어가 있고 需要分享 说话 주어 있고 말하는 것 있고 또 수러 幽默的人比较乐观 困难让 이렇게 끊어지죠. 그러면 즐거움에 대한 얘기인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지 유머러스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지 어려움에 대한 얘기인지 사실상 뒷부분까지 듣지 않아도 이 주어 부분만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지? 유머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뭐 즐거움에 대한 얘기인가? 이것만 포인트를 잡고 들어도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수어의 호응관계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듣기는 쭉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사실상 듣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 듣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하고 접근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듣는 양에 비해서 맞추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꾸준히 듣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마무리합시다. 보기를 통해 글의 종류 유추하셔야 되고요. 보기의 구성에 따라 명사형, 수어형, 문장형인지에 따라 듣기 전략 바꾸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듣는 거라서 평상시에 단어를 외울 때 이게 내가 글자로는 아는데 들었을 때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발음과 소리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서 공부하시면 아마 분명히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입문자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당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비법을 통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